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 특강 강사 최진석입니다. 네, 제가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토론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리텔에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토론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취향과 주장을 구분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최진석 씨를 유튜버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물음에 우리나라 유튜버 중 최진석 씨를 제일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취향이고, 최진석 씨가 우리나라 최고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최진석이 유튜버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왜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대면서 논쟁을 해야 하거든요. 뭐가 조금 다른가?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이성을 예로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간혹 뚱뚱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마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외모보다는 성격에 호감을 느껴서 어떤 사람은 터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예컨대 저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요. 제 친구는 섹시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 이거는 토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여운 사람이 최고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귀여운 사람이 섹시한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야겠죠. 자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귀여운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귀여운 외모는 동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항상 젊고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까꿍.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반대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성 친구의 외모가 귀여우면 젊고 밝게 살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인간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섹시한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이 좀 이렇게 진행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향과 주장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취향을 이야기해서는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혹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다 이러면 경제 지표와 또 민주화 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로 근거를 삼아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마리텔에 나왔던 내용 중 먼저 결혼 선택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의무를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 헌법에도 결혼의 의무는 없어요. 결혼 살아가다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조영구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혼은 그 방송에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필수죠, 필수. 조영구 씨 입장은 결혼은 뭐 이렇게 필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이유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이때 다시 유시민 전 장관은 말합니다. 조영구 씨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뭐 75억 정도. 지구온난화로 다음 세기가 되면 지구온난 그러니까 화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치죠. 이 토론 영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지?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인구 감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적용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라면 이런 형식으로 받아칠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세상은 진보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환경 파괴 역시 반성해야만 할 일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가 환경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있고 전기차와 같은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환경을 지켜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건 역시 인류가 존재한다면 더 잘 보존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상대방이 또 이렇게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받아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인류가 환경을 너무 망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또 유시민 전 장관은 베스를 비유하게 되는데요. 강이나 호수에서 늘어나고 있는 베스도 먹을 게 부족해지고 환경이 부족해지면 알을 안 낳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비유법이기 때문에 다시 비유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베스는 결국 인간이라는 그렇게 말이 되는데요. 베스 이꼬르 인간, 비유에서요. 먹을 게 부족하다는 것은 60년대, 70년대에 비했을 때 지금 매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기에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겠죠. 또 복지 역시 6남매, 7남매를 낳아서 기를 때보다 지금 현재 여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어렵습니다. 이게 비유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칠 수는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유시민 전 장관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나 이런 건 역시 심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의 발달이 절대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받아칠 수 있다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님이 정치를 했다면 아마도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를 할 때는 정치할 때로서 또 자유인일 때는 또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또 주장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결혼은 꼭 해야만 할 필요나 강제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도. 유시민 작가님과 또 견해가 같지만, 제가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고 가정하면 출산 장려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아기를 또 많이 낳아야 한다고 이렇게 호소를 막 하고 다니겠죠. 토론 잘하는 법. 네, 다음으로 또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토론할 때 먼저 열을 내는 사람이 손해보는 법,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매우 쉽지만,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토론 특강을 나가다 보면 토론 배틀을 해요, 학생들하고. 근데 간혹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주장을 누군가에게 꺾어버리니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뭔가 이거 아닌데 싶은데 그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잘 안 되면 또 이렇게 화가 막 일어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화를 내면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토론 좀 한다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더 그래요. 싸움으로 치면은 진짜 잘 싸우는 UFC 선수들과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맞았다고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이성을 잃고 덤벼들지는 잘 않잖아요. 길거리 싸움을 좀 어중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또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길 수도 있지만 진짜 고수들과의 경쟁에서는 자기 감정 조절과 절제를 매우 잘해야 합니다. 뭐 상대방이 어떻게 날라오는지 다 파악을 하면서 이제 이성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수치의 팩트를 근거로 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전했었는데요. 이 팩트를 전할 때는 언제적 자료인가도 매우 중요해요.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토론대회에 나갔는데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토론 중 나는 2017년도에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만약에 1997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그럼 이제 토론은 이제 우위를 이제 점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이야기했느냐도 중요해요. 원자력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 자료로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 방사선학과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오뎅 가게 아저씨가 이야기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대중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매우 어렵겠죠. 근데 물론 이제 오뎅 가게 아저씨가 전직 연구자이거나 교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또 그 당시의 신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오뎅 가게 아저씨한테는 오뎅을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노하우를 물어야 되고 네, 또 그쪽 관련된 학자들의 주장은 또 거기에 관련돼서 물어야 되고 그렇겠죠. 네, 아무쪼록 토론에서는 팩트 그리고 근거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님이 알쓸 신잡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야, 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뭐 감동이 콱콱콱콱 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토론을 배워야 하니까 이 말은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부단한 작용을 합니다. 정치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와 독재를 거치면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권력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리텔에 나왔던 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인석 작가였습니다.